이제 강의록은 이제 강의록과 내신 이제 기출문제집들이 있잖아요. 학생 수업 듣다 보면. 그 학기 중에 내신 시험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블록 강의 이루어지고 하면 다른 책 볼 시간 없고요. 사실 근데 학기가 끝나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는 많이 거의 안 보고, 사실 저는 이런 거 다 모아두는 편이어서 열심히 모아뒀는데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록들은 사실 버린 친구들도 많고요. 시험장에서 버리고 나오는 친구도 많고. 어쨌든 그때 하지만 내신을 준비하는 데서는 뭐 기출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제 내과 교과서는 대표적인 거로 해리슨과 세실이 있고요. 해리슨은 18판까지 나왔고 세실은 24판까지 나왔고요. 해리슨은 미국에서 나오는 책이고 세실은 영국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해리슨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영향력이 있고요. 근데 해리슨은 18판이 한 3, 4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4년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는 19판이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학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고시에서 공부할 때 18판 봐야 되냐, 19판 봐야 되냐. 저 볼 때도 이제 저 볼 때는 16판이 17판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고시 사이트 가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답은 없어요. 그냥 교수님이 내는 거래요, 문제는. 근데 대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이제 겹치는 시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참고서들은 대부분 18판을 참고로 하고 있고 해리슨은 이제 19판으로 나와서 19판의 지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도기에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참고서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슨을 읽어야 하냐, 이제 매우 좋은 책이지만 이제 전체를 정독하는 것은 매우 효율이 떨어지고요.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학 도서관에서 링크로 해서 해리슨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억세스 메디슨 들어가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왜냐면 이제 또 19판 나올 거니까 18판 사지 말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참고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파워네과가 있고, 이제 국시 준비하는 데서는 퍼시픽과 동아 메디프리브가 있고요. 전문의 선발 시험 준비하는 데 있었던 팁스, 퍼펙트, 비전 등이 이제 약세 여기는 강자가 기호에 따라 강자가 아직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요. 기호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파워네과의 장점은, 파워네과는 이제 이 파워네과 만드신 분이 진단검사를 아까 교수하시는 분인데 학생들에 꾸준히 수업 시간 때도 계속 정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리슨을 요약한 거고, 해리슨을 굉장히 압축, 축약해서 요약을 잘 해놨는데, 이제 제가 잠깐 캐나다 의과대학을 잠깐 방문할 일 있어서 보니까 캐나다 의과대학에도 이런 파워네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축약본들을 걔네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리슨 요약본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기간 내에 중요 지식들을 취득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래서 사실 파워네과는 한 번쯤 갖고 있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파워네과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B형 간염이라든가 결핵 같은 경우는, 위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에서 역학이 높은 질환들에 대해서 한국 가이드라인이 중요한데,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리슨 요약을 좀 넘어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 실습 돌다가 교수님이 질문했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파워네과에 있더라고요. 이런 플러스 알파가 파워네과에 있습니다. 이제 퍼시픽은 이제 서울대, 원래는 공공학번들까지만 해도 동화를 많이 봤어요. 공일학번들이 국시 준비하면서 퍼시픽이 확 떴고, 공이학번들을 기준으로 해서 퍼시픽이 이제 주류로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프리뷰에서 인수를 해서, 원래는 경부대생들이 만들었었는데요. 이제는 메디프리뷰에서 만들고 있고, 퍼시픽 같은 경우는 서울대생들이 이제 매년 시험 본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매년 편집해서 만들고 있고, 마케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1+1으로 그 전년도에 미리 한 질을 줘요. 한 권 가격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서울대 브랜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볼 거는 7권까지가 내과예요. 17권 중에.
거의 내과가 분량상 거의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퍼시픽 KML이 공부하실 때 그리고 내과 1공부터 보다 보면은 내과 보는데 거의 반 이상 시간은 걸리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내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동아 메디프리프도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전문의들이 위주가 돼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참여하셔서 편집해서 정리했고요.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매뉴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워싱턴 매뉴얼은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인데, 사실 이제 저도 전공할 때 많이 봤는데, 너무 아카데믹해서 실전에서 쓰기는 게 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3개의 매뉴얼이 있는데, 삼성 매뉴얼이 가장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심전도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인데, 사실 요번에 심전도 강의 시간에 심전도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심전도에 대해서 하지만 심전도의 생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참고가 필요할 때는 이제 11리드 심전도라는 한글판 미국 책 번역한 책이 있고요. 자세하게 홍보한 예시가 있는데 사실 이걸 다 읽기는 힘들고요. 핵심만 축약한 책이 Only EKG Book UE Level Read라는 책이 있는데 2~3시간이면 볼 수 있는 간략한 책이 있으니까요. 심전도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잘 모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KML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범위는 뭐고 어디서 시험이 많이 나오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 적어드렸고요. 의학회에서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의과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에서 시험은 나옵니다. 그래서 KML의 문제집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 도대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봐서 요런 데서 시험이 나오는구나. 요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학습 목표구나를 요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본과 1학년 때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초의학을 배우고 2학년 때 이제 임상의학 블록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내과들을 배우게 되고요. 절반 정도가 내과고 병원 실습을 돌 때도 이제 내과들을 배우게 되고요. 본과 4학년 때는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이제 전공의 선발 시험, 전공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 단계별로 학기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의록과 기출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학기가 끝나면 임상 종합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임상 종합시험을 볼 때는 사실 강의록을 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